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합작법인 대표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윤몽현 부사장과 진병진 부사장이 각각 현대차와 기아차의 중국 법인을 이끌게 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이 총 사업비 3조 5천억 규모의 삼척 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했습니다. 양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며 향후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삼성물산의 2분기 영업이익이 3,78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물산은 건설 부분 호조와 상사 부분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등 사업 부문별 고른 실적을 보였다며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달성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올해 2분기 영업손실 2,281억 원으로 지난 1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LCD 패널 판가의 급락과 세트업체들의 구매 감소로 적자폭이 확대됐다며 OLED로의 사업 전환을 지속하되 2020년까지 투자 규모를 3조 원가량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1% 하락한 2273.03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66% 하락한 748.89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SK하이닉스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3.71% 빠진 8만 500원에 간신히 8만 원대 지지가 됐고요. 삼성전자는 보합권 마감으로 46,15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CJ E&M 홀로 상승을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22만 4,500원에 메이톡스를 비롯한 신레젠, 셀티리온 헬스케어 등 제약 업종에 대해선 하락세 이어지면서 셀티리온 헬스케어는 8만 3,200원에 장을 마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좀 아쉽게도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장에 또 소폭 반등했지만 다시 한번 수요일장은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정웅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은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어제장에 소폭이나마 반등은 했지만 반등이 지속되지 못하고 오늘장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위험 관리 시켜드리고 또 수익 추구를 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개인들의 돈이 결국 국부 아닙니까? 예, 국부가 유출되지 않고 손해보지 않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 하락, 시장에 대한 하락은 워낙 이전부터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하락을 또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자, 오늘은요, 날개 잃은 코스닥, 부러진 날개만 있는 코스피라고 정리합니다. 네, 완전히 날개를 잃은 코스닥과 그리고 날개가 있긴 하지만 부러진 날개만 있는 코스피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일단 코스닥은 연일 이렇게 조금만 흔들려도 1%가 넘게 흘러내리니까 이를 날개 잃은 코스닥이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날개 잃은 코스닥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허무하게 2018년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가를 최근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최저가를 다시 이탈하느냐 마냐 이러면 그나마 날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지금 대책이 없다는 거죠. 어떤 그 기준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부러진 날개만 있는 코스피는 뭐냐면 최근에 저점, 7월 6일에 저점은 갱신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탈하지는 않았는데 추세가 이미 3월에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세하락은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세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익 추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해 드렸었잖아요. 이 방송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은 최소한 손실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최근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안타까울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늦었다 싶지만 길게 보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중장기적으로 무지막지한 폭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주 길게 본다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예측해서 적중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겠죠. 저도 항상 적중할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 조금 저점 찍고 이렇게 신저가 이탈 안 하면 반등이 시작됐다 혹은 코스닥이 언제 저가를 찍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는데 단기적으로 약간 더 반등하거나 코스닥이 여기서 살짝 멈출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끝났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시장 전망, 현물 대응, 파생 대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망입니다. 대세 하락은 지속될 겁니다.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농후하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더 밀려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과감하게 예측하는 사람이고 워낙 빨리 예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든 안 하든 그거는 아마 인식 속에 있을 겁니다. 평택촌놈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터무니없진 않겠다. 저를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평택촌놈은 과감하고 주저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엔 신뢰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개인 투자자만 보는 게 아니라 증권맨들, 주식 전문가들도 많이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좀 더 반등 나오고 살짝 하락이 멈추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계속 빠집니다. 그런데도 얼마든지 수익 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물 대응 간단합니다. 단타 또는 단기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팔거나 한 길어봐야 일주일 아니면 2, 3일 코스로 하시고요. 작은 주식 비중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제대로 한번 반등 나올 때 그리고 언젠가 기록하게 될 최저가에서 우리가 수량 확보를 해서 수익 날 수가 있거든요. 대다수의 개인들이 왜 돈을 못 버냐면요. 1억이 바닥에서는 2천, 3천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2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00% 수익이 나야지 본전이에요. 안 되겠죠?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진정한 고수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수익 올리는 사람이다. 초보자가
6개월 만에 100% 벌었다고 자랑할 때 나는 50%만 벌어도 돼요. 정석 투자자는. 대신 그 초보자가 마이너스 70, 80 갈 때 나는 20%만 손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석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 다음에 파생은 뭐냐? 가능하면 시도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최고의 수익도 봅니다. 제가 이거를 한두 달짜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최소 1년입니다. 최소 1년. 앞으로도 한 1년이라는 기회가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저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날개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잃어버린 건 아닌데 어쨌든 추세는 3월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61선이 120선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는 겁니다. 자, 이번엔 콜스닥 보겠습니다. 콜스닥은 좀 늦게 하락 추세 전환했죠.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61선이 120선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 전환됐는데 이건 뭐가 문제냐? 지금 완전히 날개를 잃어버렸어요. 왜? 허무하게 이틀 전 저가를 그냥 오늘 그냥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금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고요. 코스피 다시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3, 4월에 끊임없이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3월과 4월 이쯤이죠. 이쯤에. 파생을 하지 않으면 올해 돈 벌기 힘들다. 평택촌눈 방주에 승선하라. 그건 뭐냐? 이 방송을 매일같이 보라는 겁니다. 이 방송만 매일 보고 어느 정도만 따라해도 큰 손실이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방송을 전혀 안 봤거나 봤는데 실천하지 않았던 분들은 악순환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악순환이 뭐냐? 손실은 누적되고 조급증은 생기고 지금 던지자니 손실이 너무 크고 갖고 있자니 불안하고 상당히 고통받아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실천하셨던 분들은 선순환 사이클을 타고 있어요. 근데 최근까지만 본다 그러면 솔직한 말로 약간 늦었다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길게 본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 명심하세요. 아주 길게 본다면 최소 1년,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정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파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물은 그렇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더욱더 노력을 해서 서울경제TV 시청자 모두가 생존할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한마디를 통해서 코스닥과 코스피 양시장,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도 있죠. 미국 증시가 지금 조금씩 견조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시장의 하락폭이 이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 미국 쪽에서의 증시 움직임이 더욱더 추가적으로 좀 이탈이 된다면은 국내 증시에 대한 하락폭도 더욱더 좀 깊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이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내외적인 상황이 금리 인상과 그리고 무역 분쟁에 이어서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정말 다채롭게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전부터 추세 하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현재도 늦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좀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더욱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이 좀 크게 밀린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도와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브리핑했던 거를 김은혜 씨가 다시 설명해 주니까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정말로 제가 좀 감동하고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MC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복 받았다 생각하시고 이 방송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 드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로 2300선 회복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점을 깨느냐 마냐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깬다고 봐요. 시간 문제라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뭐 언제 깨느냐 이게 문제지 깨지냐 마냐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했잖아요. 반드시 2000선 깨진다고요. 반드시. 그러면 반드시 2000선 깨진다는데 최근에 저점이 안 깨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네, 그건 뭐 이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오늘 가장 큰 하락을 봤어요. 그래서 허무하게 밀렸는데 2018년 신저가 이탈했다는 이 측면입니다. 근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3, 4월에 뭐라 그랬죠? 3, 4월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는데 현재는 코스피가 더 약하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견조하다. 그런데 언젠가는 어느 시점부터는 코스닥이 더 빨리 빠질 거다 그랬잖아요.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면 제가 무슨 분석해서 예측한 거냐? 아니에요. 시장이 원래 메커니즘이에요. 주식투자를 진짜로 20년, 30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근데 이걸 주식투자 한 지 5년도 안 됐거나, 요즘은 주식투자 한 지 1, 2년 만에도 방송 출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알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메커니즘인데, 원래 그래요.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는 원래 코스피가 더 빨라요. 그런데, 급락 나오는 그 패턴은 코스닥이 더 빨리 나옵니다. 이거 길게 설명하다 보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 10시 방송으로 개편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때 또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끝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로 2300선 회복 실패하면서 역시나 또 하락 마감한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또 코스닥이죠. 대형주의 가장 큰 하락으로 2018년 신저가를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된 장까지 다시 한번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K가 올라왔습니다. 라오스 댐 사고 여파에 장 초반 하락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LG화학이 올라왔습니다. 분기 매출 7조 원 달성의 장 초반 강세 흐름 보였다는 이슈까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SK가 올라왔습니다. SK건설에 대한 뉴스 어제장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라오스댐 사고 여파에 장 초반 갭 하락하면서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자, 오늘의 종가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요, 5% 넘게 밀리면서 26만 원에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터졌고, 일단 윗꼬리가 좀 달린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어제장에 SK건설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SK 5% 하락 현재 부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최근에 반등하다가 이제 악재 터져서 이렇게 됐는데 단발성 같지는 않습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에 감망하시고요, 미보자는 그냥 무조건 감망하세요. 왜 그러냐? 이제 댐이 사고가 났어요. 무너졌어요. 앞으로 이제 재산상에 인명상에 어떤 피해가 나올지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겠죠. 더 중요한 거는 신뢰도를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동네 무슨 삼겹살이 상가도 아니고 댐이에요. 사실 아무리 건설을 잘해도 그 지역이라든가 집안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발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의 흐름과 그리고 어제장의 뉴스에 따른 오늘장의 흐름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SK는요, 보유자는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요, 관망까지 의견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볼까요?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에 대한 부분은 분기 매출 7조 원 달성의 장초반 강세 흐름 보였다는 이슈인데요. 오늘장의 LG화학 종가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요, 9% 넘게 올라오면서 36만 1,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코스피 지수 좀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LG화학은 갭 상승으로 시작이 되면서 탄력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거의 나올 만큼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추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저는 고점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항상 그 저평가된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항상 고평가돼 있어요. 지금도 적정주가 26만 원인데 어떻습니까? 주가는 더 높잖아요. 과거에 2011년에는 55만 원대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7년 전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적정주가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이 26만 원인데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15만 원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때도 한번 고평가 대단히 한번 내려왔는데 일단 뭐 큰 욕심 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2011년이에요. 이때가 엄청나게 갔었죠. 그때 적정주가 15만 원도 안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번 주구장창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이제 올해 초에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원래 LG화학 정도 되면 마땅히 살 게 없을 때 외국인 기관 펀드들이 선호하는 종목이에요. 왜? 기업량이 워낙 큰실하니까. 근데 지수가 빠진과 동시에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자, 올해 1월 29일에 코스피 고점이었죠. 거의 비슷해요. 1월에 고점 찍었다는 거죠. 거의 1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연동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뉴스 올라와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반등 나왔는데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요. 주식선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매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LG화학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요, 보유자는 매도 후 관망이고요. 지금 주식 선물 매도 기회로 삼으셔도 좋다라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은요, SK와 LG화학 두 가지 소식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LG 생활건강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컴투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LG 생활건강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장의 흐름 먼저 살펴보실까요? 자, 오늘의 LG 생활건강은 5.56% 하락한 125만 7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149만 7천 원 기록한 이후부터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LG 생활건강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LG생활건강은 제가 얼마 전에 그랬었죠. 그 화학 업종의 롯데제과다. 롯데제과하고 그 원리는 비슷해요. 뭐냐, 제품 단가가 아주 비싼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가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단가가 세잖아요. 자동차도 뭐 보통 몇 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대당. 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큰 조선소 같은 경우는 뭐 수십억짜리도 별로 없어요. 뭐 수백억, 수천억 하잖아요. 보통 뭐 웬만한 것들이 뭐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데 LG생활건강이라든가 롯데제과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제품 단가가 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천억의 매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억짜리 100개에서 1천억 하고 만원짜리로 1천억 하고 어떤 게 더 탄력도가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싼 것들이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와도 큰 타격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필수품이잖아요. 왜냐면 뭐 LG생활건강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안 쓰고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 좋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화학업종의 롯데제과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롯데제과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왜? 지금도 약 한 5배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왜냐? 적정주가 26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부에 관망하시고요. 미보유자도 그냥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제 전망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고평가됐고 고점에서 이미 밀리고 있으니까 큰 기대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지수가 무지막지하게 대폭락을 해서 막 흘러내려요. 모든 우량주들이. 그때는 이거 잡을 만합니다. 왜?
망할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경기가 닥쳐도 그렇게 크게 매출이 줄지도 않아요. 롯데제과랑 원리가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위기 닥쳤을 때 20년 전에 IMF 시절에 그때도 롯데제과는 큰 타격을 안 받았어요. 왜?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LG생활건강이라는 주식 자체는 좋은데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학 업종 중에 이 롯데제과라고 할 수 있는 LG생활건강 이렇게 한 줄로도 모든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LG생활건강은요 보유자 매도 후 관망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역시 주셨습니다. 지수가 큰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있게 캐치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확인합니다. 컴투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컴투스 오늘장에 먼저 종가 확인할까요? 자, 오늘의 컴투스는요 3.63% 상승한 16만 8,6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컴투스 게임 업종인데 오랜만에 올라온 상황이에요. 게임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대표님 컴투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 좀 반등을 이어갔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컴투스를 보면 진짜 거의 이 기업 가치라든가 주가가 거의 상정벽해 수준이에요. 이거를 제가 2011년에 잠깐 2011년이었어요. 그때 10,000원에 추천한 적이 있었거든요. 참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좀 조정 받았다가 반등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볼 때마다 솔직히 깜짝깜짝 놀라요. 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나. 제가 이걸 옛날에 2011년에 10,000원에 추천했어요. 실제로 10,000원에. 그것도 어떻게 추천했었냐. 하한가 가는 날 종가가 하한가한테 제가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믿기지가 않죠. 종가가 하한가인데 하한가 잔량이 수십만 주인데 종가 매수하라고 사인했었어요. 왜? 그때 저는 이 종목이 탄력이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지막지하게 올라왔죠. 근데 지금은 일단 적정 주가가 고평가된 것도 있고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차트로 보나 적정 주가로 보나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던지기 조금은 아쉽겠죠. 그러면 좀 반등했다 던지고요. 없는 사람들은 가볍게 단기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게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 근처에 온다. 그러면 주식 선물 매도 기회로 기가 막힌 찬스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면 기다렸다가 그래 올라오느라고 수고했어. 그러면서 딱 주식 선물 매도 치고요. 아니면 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문하신 분들, 파생하신 분들 각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 컴투스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 접근 가능한 종목임을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고민 있으신 종목들 있으시면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그동안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셨던 시청자분에 한해서 5분 추첨합니다. 이 5분께 평택촌룸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도 받아보시고 좋은 기회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102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NK를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는 1,750원의 비중은 30% 연말까지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NK는요. 6.87% 밀리면서 1,35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NK입니다. 대표님, 연말까지 보유, 일단 가져가도 될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연말까지라는 어휘. 예. 문장 성분으로는 아마 부사어가 될 겁니다. 그게 딱 머리에 스치네요. 일반적으로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전할 때까지 홀딩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조언하다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쓰는 수법이 연말까지 버텨보자.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주식 전문가 오래 했으니까 잘 알죠. 이분이 딱 질문하시는 게 이게 본인의 의지인지 아니면 누구한테 그런 조언을 들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죠. 근데 느낌상 누구한테 조언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초보 전문가들이 쓰는 수법이 그거예요. 본전할 때까지 홀딩해라.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고 시간 기니까 연말까지 일단 홀딩해보자. 연말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연말까지 돼도 이게 본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연말까지 이 어휘를 보면서 제가 딱 그 말씀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그냥 위아래로 걸리면 매도하시고요. 단타 재매수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NK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좀 보유하실 생각으로 또 저희 쪽에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 좀 대응을 하시고 이런 뭐 기간에 대한 기준보다는 가격대 기준으로 또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매도 후 단타 재매수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55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캠시스를 매수가 2,820원의 비중은 15%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하셨네요. 자, 오늘장의 캠시스 오늘의 종가는요 2.67% 하락하면서 2,00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캠시스인데요. 캠시스 최근에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좀 바닥권인데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일부는 원칙을 안 지켰어요. 손절 안 했습니다. 매수 가격도 약간 좀 문제는 있지만 그걸 떠나서 손절 안 했어요. 손절 안 하시는 분들이 흘러내려가는 거, 몰린 거 물어봐봐야 제가 할 얘기 맨날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손절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종목은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40% 매도 후에 단타로 재매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캠시스 두 번째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매수가도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가격대이지만 일단 손절을 지나치신 것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911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PN텔을 매수가 4,000원에 비중은 30%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셨네요. 자, 오늘장의 PN텔의 오늘의 종가는요, 8% 넘게 밀리면서 1,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좀 종가를 보고 매수가 대비해서 좀 놀란 상황인데, 꽤 손실을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이분은 조언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용기와 희망,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평가손이 60%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안 던질 거예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로 하라고 밖에 제가 할 얘기 없습니다. 왜? 제가 2001년도부터 주식 상담 프로그램 출연했습니다. 올해가 18년째예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저보다 주식 상담 프로그램을 더 오래 출연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전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제 경험상 마이너스 60% 되는 종목을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습니다. 한들 매도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안 할 겁니다. 이분 분명히.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아마 본전을 바라겠죠. 근데 저는 그 말밖에 못합니다. 본전 회복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계속 끌고 가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P&T 같은 경우에는 꽤 손실이 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본전 회복까지는 원하시겠지만 이 회복 기간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번 매매를 좀 기준으로 다음 매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명한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06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NS 쇼핑을 매수가 13,800원에 비중은 70%, 향후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NS 쇼핑 종가는요, 3.14% 하락한 12,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NS 쇼핑도 역시나 좀 긴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손실 구간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대응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하시고요. NS 쇼핑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후순위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유통업의 강자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업종이든 간에 뭐 업종 대표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업종 대표주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우량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좀 개별주 성향의 종목들이 있는데, NS 쇼핑 같은 경우 일종의 어떤 그 유통업 중에서 그 약간 좀 변두리 종목이에요. 주변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유형의 종목은 지수가 좋고 해당 업종이 좋을 때는 덩달아 상승합니다. 근데 아닐 때는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NS 쇼핑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반등 시에는 본전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단타제 매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죠. 끝자리 111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소님, LG를 매수가 75,000원에 비중은 20%,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LG의 종가는요, 오늘은 약보한 마감이고요. 75,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LG 그룹주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75,000원인데, 지금 오늘 약보한 마감했음에도 소폭 수익권이신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이 종목은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시황만 보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고점이 언제였죠? 1월 하순이었어요. 이 종목의 저점이 언제였죠? 7월 초순이었어요. 뭐랑 같습니까? 코스피랑 똑같아요. 코스피 고점과 코스피 저점하고 시점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명한 거죠. 시장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 따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종목이 다 시장과 연동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약 한 80%가 연동이 되는데 그 80% 중에서도 정말 지수가 기가 막히게 비슷한 게 있고요. 얼추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뭐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특별하게 호재나 악재가 없으면 시향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LG라는 주식이 이게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면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우량주는 말이야 실적도 좋고, 기업 가치도 좋다 그러고, 무슨 저평가 됐다 그러는데 왜 떨어지냐?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10시에 개표 때문에 강의를 한번 해드리려는데, 지수가 빠진다고 하는 것은 곧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 유동성은 그럼 어떤 유동성이냐? 외국인과 기관의 유동성이 축소된다. 다시 말하면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전환된다는 거죠. 근데 우량주들은 누가 사서 올리는 겁니까?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살 때는 올라가죠. 팔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량주는 절대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도 시황을 보라는 거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의 80%는 시황입니다. 시황만 잘 보면 80%가 해결돼요. 나머지 20%는 가치, 차트, 무슨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매매 전략 이런 건데요. 시황을 보면 소용없어요. 시황만 잘 보면 일단 우량주 해결돼요. 개별주도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생은 어떻습니까? 파생은 곧 뭐죠? 시황이 돈이에요.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맞추면 바로 돈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물하고 파생을 다
여러분께 조언해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내 선물 시장하고 국내 주식 선물 시장에서 돈 벌기가 진짜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참고하셨다가 남은 1년 또는 2년 동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LG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은 평가이익, 소폭의 평가이익을 보고 계시는데 즉시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서 시황적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조정 시 그때 다시 한번 좀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받아볼게요. 끝자리 089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매일 유업을 매수가 93,900원에 비중은 15%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에 매일 유업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4% 넘게 올라오면서 87,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 이탈된 이후 그리고 9만 원대도 이탈된 이후에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어요.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본전 또는 손절 만약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상장되는 회사 중에서 이제 우유 만드는 데가 이제 남양유업도 있고, 이제 웨이유업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비상장은 많잖아요. 서울 우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우유 만드는 회사에 제가 속성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가치주에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경제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3배 성장했어요. 그러면 그 전보다 우유를 3배로 먹을까요? 안 그래요. 약간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반대로 경제가 굉장히 불안에 닥쳐요. 그런다고 우유를 안 먹을 것 같아요? 먹어요. 물론 과거보다는 우유 소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매일유업도 그렇고 남양유업도 그렇고 이 우유 관련된 회사들은 너무 심하게 빠졌다 싶을 때 단기 매매 해주는 이런 트렌드가 필요해요. 그러면 먹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크게 빠졌을 때는 꼭 한번 들어가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세팅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유업에 대한 종목 특징과 앞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현재 가지고 계신 보유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424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조님, 삼성 SDI를 매수가 23만 2천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계속 보유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삼성 SDI는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23만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삼성 SDI 좀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인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앞으로 보유 의견 주실까요? 본전 또는 손절 5%에서 정리하고 단타 재매수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 종목 어차피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제가 사인을 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참고 있어요. 참고 있다는 게 참 표현이 웃기죠? 하여간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면 저는 무지막지한 사인으로 이건 주식 선물 매도하라고 할 겁니다. 아직은 제가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파생하시는 분들은 잘 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삼성 SDI가 이런 종목이네요. 일단 삼성 SDI는요, 현재 가지고 계신다면은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매도 후 단타 재매수 의견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의견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36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매수가 33만 원에 비중은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아모레퍼시픽은 보합권 마감이고요. 27만 9,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장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장 보합권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만 지금 보유하신 매수가에 비해서는 손절을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제가 2015년 가을에 벌써 3년도 더 됐죠? 네. 2015년 가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3년 안에 최소한 반 토막, 10하면은 3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다.
이상 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토막 비슷하게 났다가 지금 다시 이제 반등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차피 중장기 추세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에 단타 재미있어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때 제가 얘기했어요. 이때가 적정 주가가 한 7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7만 원. 그러니까 상당히 고평가된 거죠. 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2016년에도 이제 올라왔었는데 제가 얘기했었어요. 3년 안에 최소 반토막 난다. 근데 여기서 반토막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아모레퍼시픽은 중장기적으로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아모레퍼시픽이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 올라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중국 관광객 덕분이잖아요. 물론 현지에서도 팔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보따리로 사갔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3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중국이 언제까지 한국한테 화장품을 수입할 것 같습니까? 무슨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중국이 한국이 볼 때는 우습게 보여도 한국은 러시아한테 의존해서 로켓 발사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로켓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띄우는 나라예요. 과학기술 나름대로 발전한 나라예요. 그 화장품 만드는 게 무슨 엄청난 기술이라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아직까지는 그쪽에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잘 들으세요. 중국에 수출하는 어떤 업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중국도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뺏겨요. 중국 사람들이 바보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3년 전에 그 얘기한 거예요. 끝났다. 아모레퍼시픽 계속 갈 수가 없을 거다. 두고 봐라.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산업이라든가 경제 운영하는지 그걸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화장품 쪽도 키우겠구나. 뭐는 안 베꼈습니까? 뭐를 안 따라했습니까? 자동차, 무슨 하다못해 스마트폰. 지금 미국하고도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뭡니까? 지적재산권이잖아요. 미국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많이 도둑질했는지 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화장품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기술. 워낙 그 중국 제품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 자체가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이 덕을 본 건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드 때문에 웃기고 있네요. 왜? 사드 때문에 안 좋은 거는 작년이었습니다. 근데 왜 3년 전에 고점 찍었을까요? 제 예측이 맞았다는 거죠. 사드하고 관련 없이 어차피 내려갈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화장품주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화장품 업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이전부터 저희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또 이 말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진단이었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264님 보내신 문자고요. 현대건설의 평당가 68,000원의 비중은 30% 전략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현대건설은요, 2.41% 올라오면서 55,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대건설도 전거래일과 오늘장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 상황인데 지금 손실이 꽤 크신데요. 대표님 어떻게 볼까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즉시 매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면서 하자. 왜 그러냐? 어쩌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테마주가 돼버렸어요. 참 이게 다행스러운 건지 서글픈 건지 현대건설은 분명히 우량주거든요. 네, 건설업종에서는 상징적인 종목인데 어쩌다 북한 테마가 돼갖고 북한 테마주도 그런 이상한 잡주들하고 같이 올라갔다 좀 같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여기서 북한 테마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점점점 북미 관련된 내용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기록했던 북한 테마주들의 시세, 그러니까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기타 무슨 개성공단, 철도, 무슨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기 힘들어요. 네,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현대건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수요일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초는 정석투자 수요일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7월 30일 월요일부터는요, 밤 10시로 시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까지 9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요. 다음 주 7월 30일부터는 10시에 변경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새롭게 단장한 저희 정석투자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과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